자, 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강의하는 정종현입니다. 일단은 이제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지금 현행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강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여기에 장이 공통사항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 책을 보게 되면은 총칙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만드는 목적이죠. 여기 목적 중에서 시험이 안 나오면 우리가 이런 거 안 하죠. 실은 이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시험이 관련도 문제 봤더니 여기 안에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시설하고 있는 설치하고 있는 기계기구, 댐수로, 저수지, 전설로, 보안통신설로 그 밖의 설비들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안전 성능하고 요 안정이죠. 안전 성능하고 기술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관련도에는 여기 전설로하고 보안통신설로에 가로를 쳐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고 질문을 하죠. 여기 부분하고 그래서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를 정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지금. 자, 그러려고 하면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압이죠. 아마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옛날에 했었던 규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들이 이 강좌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새로 공부하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것이 못 듣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저압 있죠. 저압은 교류가 1kV 이하, 직류가 1.5kV 이하, 이게 지금 저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압의 구분을 일단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류는 1kV까지, 직류는 1.5kV까지를 저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압은 당연히 이 저압을 넘어서 7kV까지를 말합니다. 7kV 이하는 이런 직류 또는 교류 그런 거 없어요. 고압은. 그래서 직류는 1.5kV, 교류는 1kV를 넘고 7kV 이하가 고압이고요. 특고압은 7kV를 초과하는 것이 특고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저압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저압 부분 1kV, 1.5kV 이렇게요. 오케이. 다음에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전기설비 공부하려면은 당연히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용어를 하나씩 다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고, 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만 찝어서 일단 좀 더 공부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용어 말 그대로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고요. 혹시 전기 공부하다가 용어가 잘 모르겠으면 앞에 나와서 찾아보기가 좀 힘드시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용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혹시 이제 이 중에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몇 건지는 짚어봐야 되죠. 먼저 가공 인입선, 인입하는 것이죠. 가공 전선로에서 지짐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 인입구로 들어온 전선. 그 다음에 계통 연계 또는 계통 연락이라고도 합니다. 2개 이상의 전력계통 사이에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서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죠. 전력계통 상호환, 송전선, 변압기, 변환장치 등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계통연계의 대표가 뭐냐면 공용전력사업자인 한전하고 그 다음에 분산형 전력사업자인 태양광 또는 풍력 이런 사업자들이 계통을 연계시키죠. 이게 연계예요. 또는 발전사업자, 수력, 화력 이런 공용전력 발전사업자들하고 그 다음에 분산형 전력 생산자들하고 또는 이걸 사용자들하고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통외 도전부란 말이 나오거든요. 노출 도전부, 계통외 도전부.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노출된 도전부는 도전부인데 노출되어 있는 걸 말하고 계통외 도전부는 계통이 아닌 걸 말하죠.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이 등이 전해질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 어디를 말할까요? 계통의 도전부의 대표가 바로 철골이죠. 철대, 철골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전기 설비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기 건물에 있는 철골이라든지 어떤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으로 지면하고 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면하고 전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람이 인체가 접촉이 되면 감전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통외 도전부라고 합니다. 계통도전부가 아니고 계통외 도전부. 다음 이제 접지계통이 있고요. 계통접지, 전력계통을 접지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어떤 전력계통에 어떤 돌발적인 발생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대지로 연결하는 것, 중성점 접지, 중성점을 대지로 접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계통접지예요. 보통 우리가 중성점 접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로의 중성접지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있고 전로의 중성점 접지가 있어요. 이 접지가 바로 계통접지. 고장보호, 고장이 났을 때 그 보호해야 되죠. 고장 시 기기의 노출도전부. 노출도전부는 노출되어 있는 도전부니까 전동기 외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접촉함으로써, 간접 접촉함으로써 인축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 관등회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또는 방전등용 안전기, 방전등용 변압기, 똑같은 얘기예요. 방전관까지 가는 절로. 그 다음에 이제 기본보호라는 말이 이제 새로 알아야 되는데, 기본보호라는 말은 정상 운전 중에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때 위험으로부터 인축,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기본보호. 이제부터는 기본보호입니다. 기본보호는 인축에 대한 보호예요. 기본보호의 대표가 누구냐면 절연이에요. 그리고 격벽을 막는 겁니다. 벽을 막고, 여기 기본적인 보호죠. 아무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보호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피해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된 피해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피해 시스템하고 등전이 본딩하고 이걸 전기적으로 절연된 구성된 것, 내부. 노출도전부, 아까 이제 계통외 도전부하고 노출도전부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겠죠. 계통외 도전부는 전력계통은 아니지만은 지면하고 전이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노출도전부는 이번엔 충전부는 아니지만은 고장나면 충전될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외암이라는 얘기죠. 외암. 외암은 평소에 전기가 오지는 않지만 고장이 나면 충전이 되죠. 이게 노출도전부. 그 다음에 내전자기 임펄스, 서지라든지 방사상 전자기가 발생시키는 저항성, 유도성, 용량성, 결합을 통해서 내전류에 의한 전자기의 영향, 내전자기 임펄스, 내전자기의 영향 말합니다. 단독운전은 계통운전이 아니고, 병합운전이 아니고 전력계통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해서 단독적으로 가압하는 분산형 전원장치.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단독으로 전력을 보내놓은 것이 단독운전. 단순 병렬운전, 자가발전 설비와 저압 소용량 일반 발전 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된 전력이 계통 연계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쉽게 표현하면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계통을 연계했어요. 그게 송전 계통으로 송전하지 않고 자체에서 소비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 병렬 운전. 등전이, 전이 갖게 해주는 겁니다. 본딩, 접속선이라는 뜻이에요.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한 접속선, 전기적 연결하는 거. 니플풀이 직류, 교류를 직류로 변화하게 되면 위에 니플이 생기죠. 이때 니플 성분의 시효값이 10% 이하로 되는 것을 니플풀이라고 합니다. 니플풀이 직류, 니플의 성분이 10% 이하, 10% 요거 시효값 10%. 다음 보호 등전이 본딩. 이제 등전이 본딩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제 이제 2장에 가서 또는 이제 접지 설계에 가서 보면 등전이 본딩이 나오게 되고,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고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게 돼요. 이때 본딩 접속선을 말합니다. 보호 본딩 도체, 보호 접지, 그다음에 등전이 본딩 망, 전부 이렇게 전이를 갖게 해주는 게 등전이고요. 보호 접지, 고장 시 감전에 의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 이때 기계의 한 점이나 전원의 한 점, 이와 같이 접지를 잡는 게 보호 접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접지공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보호 접지가 있고요. 다음에 분산형 전원은 중앙급전과 구분되는 것이고요.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서 분산하여 배치하는 가능한 전원, 상용 전원이나 정전 시에만 사용하는 이 비상용 예비 전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재생 발전 사업자란 말이에요. 이게 분산형 전원은 신재생, 즉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이런 좀 풍력 발전 사업자를 말하고 비상 전원은 아닙니다. SPD, 서지 보장치, 과도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를 분산시키는 한 장치. 특히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 계통이 고장났을 경우 저압 계통으로 역전류가 되죠. 역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저압 계통의 서지를 충격파를 줄여주는 장치예요. 과도 전압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산. 여기는 이제 수레부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피레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레부. 이건 가서 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수레부는 낙뢰를 받는 지점을 말합니다. 피레침, 망상도체, 피레도센 등과 같이 피레 시스템의 일부 낙뢰를 포착하는 것이에요. 여기 부분은 피레 시스템에 가서 다시 용어 설명이 또 됩니다. 스트레스 전압, 지락 사고 중에 접지 부분이나 기기의 장치의 외함과 기기의 장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고압과 저압이 하나의 접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압 쪽에 지락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 발생 전압이 저압 접지 시스템을 통해서 저압 설비에 전기가 옮겨가게 되면 이때 저압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때 걸리는 전압이 스트레스 전압입니다. 이 스트레스 전압은 보통 사용 전압에 플러스 250V 내지는 사용 전압에 1200V 범위 안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에 250V는 5초 이내에 차단할 때 5초 사고가 났을 때 5초 초과하여 차단할 때 그때 스트레스 전압이 250V이고 5초 이내에 차단, 5초 이내에 차단하게 되면 1200V까지 스트레스 전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 시간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250V, 이렇게 1200V 이와 같이 전압을 인정해 주는 걸 말하죠.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전압이 걸리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전압, 옥내배선 있고 옥외배선 있고 옥축배선 있죠. 이거 넘어갑니다. 웨이브 피레 시스템, 인하 시스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피레침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임펄스 내전압, 이게 충격파가 들어왔잖아요.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이나 극성의 임펄스 전압의 최대 피크값, 충격 내전압,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견딜 수 있는 전압의 한계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펄스 내전압, 접지 시스템이 있고요. 기기나 계통이 이제 개별적으로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를 잡아주게 되는데 이 접지 시스템은 뒤에 가서 별도로 접지만 따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접근 상태가 1차와 2차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말들이 이제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기본이 3m죠. 기기 3m, 즉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했을 때 수평으로 3m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2차 접근 상태이고 전선로의 지표상 높이만큼 수평거리만큼 지표거리에 해당되는 수평거리만큼 접근하는 것이 접근 상태인데 3m를 벗어나면 1차 접근 상태, 3m 이내가 들어오면 2차 접근 상태.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전선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 상태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 지표성 높이 있을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 지표성 높이가 있죠. 이 지표성 높이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접근 경계란 말이에요. 여기 접근 경계이고 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리죠. 이 거리 안에 수평 거리가 접근 상태예요. 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m 미만, 3m 미만인 이쪽 공간을 2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이 구간이 1차 접근 상태이고 요 통틀어서 접근 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접근 상태의 문제는 요 3m 여기만 기억해 달라고요. 3m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철도용 급전선, 철도용 급전선로 여기는 또 전기 철도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접속 설비 공용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산형 전력 전기 설치자 이르기까지 전선로하고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폐장치 모선 등을 말합니다.
접지 전위 상승, 접지 개통하고 기준 전위하고 전위를 얼마까지 상승하게 했느냐. 이것은 접지 저항하고 접지 저항,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값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전류 곱하기 저항이 전압이니까 그때 접지 전위가 발생하게 되고요. 접촉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 있거나 접촉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2.5m거든요. 손을 뻗어서 뻗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손을 뻗어서 뻗을 수 있는 곳까지 접촉전압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락고장전압, 그다음에 지중갈로, 그다음에 충전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중갈로는 여기에 지중에 있는 거 다예요. 지중전선로, 약전류전선, 지중강섬유 이런 거 다 말하게 되는 거죠. 수도관, 가스관 전부 다 충전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저압이 있는데요. 여기 특별저압은 ELV라고 씁니다. 보통 전압이 얼마냐면은 지금 여기 앉아와 있지만은 교류가 50V이고요. 그다음에 직류가 120V거든요. 요거 이하. 그래서 교류 50V, 직류 120V 이하를 우리는 특별저압이라고 하고, 특별저압은 사람이 위험이 없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제 SELV 비접지 회로에 쓰는 거, PELV 접지 회로에 쓰는 거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레 등전이 본능은 피레 시스템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피레 레벨도 마찬가지고, 이거 전부 다 여기 피레에 관련된 것은 피레 시스템에 가서 다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책에 PEN 도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 PEN 도체가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라고 했죠. PE라는 말은 보호선, 보호 도체이고요. 그다음에 N이 중성선이에요. 중성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성선과 보호 도체 기능이 겸용인 도체로서 보통 겸용 도체의 대표를 말합니다. 보통 겸용 도체의 대표가 바로 여기 PEN이 돼요. 용어를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용어는 모르겠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하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용어를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이제 아까 전기설비 규정의 용어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안전성능하고 결정 요구사항인데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안통신선로하고 전선로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보안통신선로와 전선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압의 범위, 직류가 1.5kV, 교류가 1kV 넘고 7kV 이하가 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은 7kV 넘는 것, 그 다음에 요거 이하가 되면 저압이었죠.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전기설비 규정에서 용어의 설명,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접속설비란 공용전력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용설치자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이게 맞는 얘기죠. 접속설비는 공용전력설비가 한정계통이고 특정 분산형 전원설치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태양광사업자 또는 풍력사업자 등인데 이걸 접속하는 걸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하고 뭐라 했습니까? 1차 접근 상태는 3m 이상이죠. 그래서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이나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요 이상이 요 미만이라는 말 들었죠. 미만이 되면 2차 접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차로 물어봐서 틀린 것이죠. 여기가 틀려 있는 것입니다. 답이 2번이죠. 계통 연계는 분산형 전원을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에 연계시키는 것. 인버터, 컨버터 아시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를 바꾸는 소자이고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전력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해서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시키는 장치.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으로만 들어간다. 단독이지 뭐 해보나 마나. 단독. 이해가셨나요? 단순 병렬이란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개가 병렬로 한데 태양광 사업자하고 분산형 전원 사업자하고 일반 공용 전력 사업자가 같이 쓰기는 써요. 근데 여기에
이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이 다른 계통으로 가지 않고 설치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단순 병렬 운전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용어 설명, 이렇게 용어 설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여기 전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전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전선 식별, 옛날에 전선의 식별은 상전선이 R상, S상, T상 이렇게 하고 N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는 여기 A상, B상, C상 이렇게도 불렀죠. 지금도 그렇게 부르겠지만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쪽에 하지 않고 전선을 RST상 선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L1, L2, L3라고 중성선은 그대로 N자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선을 상전선 또는 상전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중성선이 되겠죠. 중성선이고요. 보도체로. 그래서 이제 전선은 상전선과 중성선과 보도체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도체 기호가 P2죠. 보도체 개념이 이제 옛날에는 없었지만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상전선, 그다음에 중성선, 보도체. 자, 색깔이 이때 RST 옛날 걸로 쓰게 되면 여기가 흑, 적, 청, 백 이렇게 썼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부터는 여기 상전선의 색깔의 전선의 색별은 갈색, 흑색, 청색,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체는 녹황색, 녹색과 황색이 연결된 색, 그냥 녹황색이라고 하면 되죠. 녹황색, 녹색과 황색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색, 또는 녹색과 황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전선의 식별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색깔을 외워야 됩니다. 상전선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그래서 갈색, 흑색, 회색. 그다음에 중성선은 청색으로, 그다음에 보도체는 녹색이나 녹황색으로 이렇게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